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이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 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다루고 있는 세뇌탈출입니다. 오늘은 이준석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무식한 도라이 같은 남성 우월주의 지금 게임을 하고 있어요. 자기 딴에는 그렇게 해서 일정한 기반을 가진 정치인이 되겠다, 뭐 이런 황당한 계산인 것 같은데, 일단 그 계산 자체도 틀렸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을 뭐 거의 물먹이거나 이걸 낙선시키려고 마음을 먹은 거의 간첩스러운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을 오늘 해보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한테 우선 처음에 하고 싶은 말이, 그러는 너는 정치를 잘 알고 이준석이 윤석열은 정치 잘 몰라, 이 말을 했죠. 정말 그 아주 교만하고 정말 뭐 여기서 이제 말하면 인격 모독적인 말이 돼서 제가 안 하겠는데, 정말 뭐에 비유해도 그 뭐가 아까울 정도로 정말 저질스러운 행태입니다. 이수정은 젠더 문제에 대한 입장이 당과 다르다. 이게 뻔뻔한 거짓말이고, 젠더라는 사람들이 약간 낯설어하는 용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용어를 써서 자기 입장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용어 혼란 전술이죠. 아주 악랄한 거짓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준석은 이대남 20대 남성 표를 잡으려 눈알이 뒤집힌 상태, 혹은 윤석열을 낙선시키려 환장한 상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준석이 말하는 젠더란 용어에 대해서 저희 세뇌탈출에서는 그전부터 쭉 써왔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뜻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어가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준석한테 묻고 싶습니다. 네가 말하는 젠더는 투젠더야, 엔젠더야? 그럼 이준석 그게 뭔 소리예요? 하고 무식한 반응을 일으키지 않기 바랍니다. 젠더의 원래 뜻은 암수 성기에 의한 성별 구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컴퓨터 액세서리 혹은 휴대폰 액세서리 사러 가면 이런 젠더를 많이 사게 되지요. 여기서 이제 왼쪽에 있는 젠더는 랜선 꼬다리하고 USB를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랜선 꼬다리가 꼽히는 데는 마치 암놈처럼 보이고, USB가 꼽히는 데는 마치 순놈처럼 보이는데, 실은 저 순놈처럼 보이는 게 암놈이고, 저 암놈처럼 보이는 게 글쎄요, 뭐 암놈이라 그럴 수도 있고 순놈이라 그럴 수도 있고 그래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 성기 결합과 같은 접속 부위를 가지고 그 커넥터의 종류를 바꿔주는 것, 그걸 젠더라 그러죠. 그 젠더라는 뜻은 원래 암수 성기에 의한 성별 구분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걸 젠더라고 부르는 거예요. 암수 성기를 연상케 하는 어댑터가 양쪽에 다른 형식이 달려 있어서 결국 다른 커넥션을 서로 호환되게 만들어준다, 이런 뜻이 되겠죠. 오른쪽 거는 뭐냐면, 우리가 저기 그 전에 프로젝터나 혹은 PC 뒤에 저런 거에 달려있죠. 저기 RGB 커넥터라 그래요. 여러 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 RGB 커넥터를 받게 돼 있고, 오른쪽은 USB죠. 즉 RGB 커넥터를 USB로 바꾸는 거, 혹은 HDMI를 USB로 바꾸는 거, 이런 젠더들을 많이 팝니다. 컴퓨터 액세서리 집 이런 데 가면. 그럼 원래 이 젠더는 이렇게 보듯이 그전부터 암수 성기에 의한 성별 구분을 뜻했는데, 이거를 한 20여 년, 30여 년 전부터 타락 리버럴들이 용어를 납치해서 심리적 성취향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이자들은 이걸 막스한테서 배웠는데요. 마르크스가 남의 용어를 납치하고 남이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하고 남이 한 말을 비트는, 그런데 아주 천재적인 자입니다. 이 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공산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진실이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과 혁명에 유리한 것이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당과 혁명은 뭐냐? 내 머릿속으로 규정한 거, 즉 내 머릿속으로 규정한 당과 혁명에 유리한 게 진실이다. 이게 훈련되어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르크스는 착취, 영어로 말하면 exploit란 단어를 납치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 전에 마르크스가 착취라는 단어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기 전에는, 착취는 자연자원 개발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판을 벌려서 나무를 잘라낸다든지, 혹은 땅을
파헤치고 들어가서 광물을 캐내는 걸 익스플로이트, 착취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영사전을 찾아보시면 혹은 영한사전을 찾아보시면 자연자원 개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게 원래의 뜻입니다. 익스플로이트, 착취에. 그런데 마르크스는 이걸 어떻게 썼냐? 노동자를 고용해서 노동을 시킴으로써 이윤을 남기는 행위를 착취라고 불렀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노동자가 산에서 베내는 나무와 같은 운명이며 땅에서 다이너마이트로 터뜨려서 캐내는 광석과 같은 운명이다 이거예요. 또 마르크스가 이제 그 납치해서 뜻을 바꿔서 쓴 유명한 단어로는 소외가 있습니다. 소외는 예를 들어서 엔트프렘둥, 헤겔 같은 사람이 쓸 때는 세상으로부터 낯설어지고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세상과 관계를 맺는 그 의미 그물망이 깨진 상태. 그래서 세상과 거리가 완전히 벌어진 상태. 나와 세상이. 그걸 소외라고 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이 단어를 채갖고 이 엔트프렘둥, alienation이라는 단어를 채서 자본이 이윤을 남겨서 자본의 규모가 불어가 가지고 이 자본에 의해서 노동이 고용돼서 노동을 하는 과정, 이걸 소외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의 입장에서 보면 자본의 이윤은 노동이 만들어낸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민노총 구호에서 재벌곡간 700조 털어서 나눠 갖자 뭐 이런 구호가 나오죠. 슬로건 그렇게 가잖아요. 재벌곡간 700조 털어서 나눠 갖자인가 뭐 700조 털어서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의미예요. 민노총 슬로건이. 혹시 여기 민노총 분들 보셨을 때 제가 분명히 재벌곡간 700조까지는 기억하거든요. 그 다음번에 말한 게 그게 좀 우리가 그 좀 다른 말 썼다라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재벌곡간 700조 그거 왜 터냐? 강도가 아닌데 원래 우리 거니까 털 수 있다 이런 논리거든요. 이게 마르크스의 이제 소외를 얘기할 때 첫 명제입니다. 자본은 원래 노동에서 만들어진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제의 노동이 오늘의 자본이다 이거예요. 어제의 노동이 오늘의 노동을 지배한다. 그래서 노동이 소외된다. 이렇게 뜻을 쓴 거예요. 아주 지독합니다. 그리고 부르마르 18일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느 철학자가 말했다. 역사는 두 번 일어난다. 첫 번째는 비극, 두 번째는 생쇼로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르크스를 떠받드는 자들이 헤겔이 저 말했다라고 다 떠들었어요. 근데 헤겔의 역사 철학에서 그 비슷한 구절이 나오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헤겔의 말은 뭐였냐면 역사가 어떤 중요한 테마, 과제를 제시할 때는 사람들이 그 과제를 해결할 때까지 반복해서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 과제가 해결될 때까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건강한 독립적인 자유로운 개인의 바탕을 한 그러한 자유공화국을 만드는 과제. 지금 1945년 이후로 반복해서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형태로. 운하미승만 시대 때, 4.19 때, 5.16 때, 유신 때, 신군부 때, 그것에 저항한 또 민주화운동 때, 또 그 민주화운동의 흐름을 타고 권력을 잡은 김영삼과 DJ와 노무현의 개판 쳤을 때, 그리고 어벙하게 한 MB 때, 그리고 정확하게 컨트롤을 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정치 위기를 결국은 닥쳐서 그렇게 된 박근혜 대통령 때, 그리고 지금 상황 문재인 때, 이게 좀 반복해서 제기되고 있는 거야. 한 버전을 바꿔서 한 10번째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헤겔은 그 말을 했다고요. 역사가 어떤 핵심적 테마, 핵심적 과제를 제기하면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반복해서 제기한다. 저는 한마디 더 하고 싶어요. 워낙 근본적 과제는 해결해 놔도 또 시간이 흐르면 다른 형태로 또 망가진다. 타락한다. 그럼 다시 또 제기된다. 다른 형태로. 저는 그 말을 보태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마르크스는 해결이 하지도 않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철학자가 말했다. 역사는 두 번 일어난다. 첫 번째는 비극, 두 번째는 생쇼로 일어난다.
그리고 또 마르크스를 신봉하는 자들은 그거 헤겔이야, 헤겔이야, 헤겔이야 이렇게 구라를 치는 거예요. 이 자들은요, 입을 벌리면 거짓말이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없어요. 혁명에 유리한 것, 당에 유리한 것이 진실이다요. 그거는 레닌이 한 말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거짓과 진실의 구분이 없는 게 우리랑 달라요, 구분이. 거짓을 얘기했더라도 당과 혁명에 자기 딴의 생각이 유리하다 그러면 진실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결국 이준석의 얘기는 이건데 젠더 정책에 대한 당의 입장과 이수정의 입장은 다르다. 이게 거짓말이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첫째, 국민의힘의 어떤 문건에도 국민의힘 젠더 정책은 이러이러합니다라고 밝힌 바는 없어요. 그러나 암묵적으로 국민의힘은 투젠더 정책을 취하죠.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차별금지법 찬성 안 하죠. 차별금지법이 저게 엔젠더거든요. 엔젠더 떠들고 엔젠더로 밀어붙이는 거 차별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거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면 감옥 보내겠다.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엔젠더 보호법이에요. 엔젠더 옹호법. 엔젠더 비판 처벌법이에요. 정확히 표현하면.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엔젠더 비판 처벌법이에요. 그게. 그 젠더 이데올로기 비판 처벌법이에요. 젠더들이 비판 처벌법이에요. 저게 차별금지법이.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 반대하니까 저걸 암묵적으로 투젠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남녀 두 개의 생물학적 성에 의해서 구별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수정이 그 입장이 아니냐 이거지. 이수정이 엔젠더 주장했냐. 즉 이수정이 투젠더에 반대하고 엔젠더 주장했냐.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준석 당신한테 묻는 거야. 이수정이 투젠더에 반대하고 엔젠더를 주장한 게 있으면 단 하나라도 내봐. 안 그러면 당신 거짓말해서 젠더라는 잠옷 유식한 말을 하면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거야. 당대표라는 자가. 그러고 당신이 청년이냐? 양아치 아재지? 아주 저질스러워요. 저질스러워. 자, 아무리 구글링을 해봐도 제가 그래서 야, 이수정이 엔젠더 옹호하는 사람이야? 봤더니 아니야. 없어. 엔젠더 옹호한 게. 이수정은 이야기를 하면 양성평등을 얘기하는데 양성평등이라는 건 투젠더입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동성혼 반대하고 젠더 이데올로기 반대하는 사람들이 양성평등을 주장합니다. 남녀 두 개의 성이 있다 이거예요. 투젠더예요. 저게 투젠더 평등이라는 뜻이에요. 저 단어가. 이수정이 입만 뻥끗하면 투젠더 평등 얘기해요. 양성평등. 그러면 투젠더에서 남녀 사이의 권익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을 저거 fem이다, 저거 젠더 얘기하는 사람이다라고 낙인 찍어서 숙청하자는 거는 완전히 폭도 두목입니다. 남성 우월주의 폭도 두목. 오늘로서 선언합니다. 이준석이는 남성 우월주의 폭도 두목입니다. 합리적이고 온건한 양성평등 여권 주장자를 젠더라는 야리꾸리하게 쓰이는 단어를 끌어들여가지고 마치 엔젠더 옹호자인 것처럼 느낌을 주는. 왜 그러냐면 양성평등하는 사람들은 젠더의 젠자도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저 단어가 강간당해서 납치당한 단어니까. 젠더 드립치는 놈만 젠더 얘기를 보통 합니다. 이준석이는 젠더 드립치는 사람들이 젠더 얘기한다는 걸 빌어가지고 그렇게 아주 악랄하게 지능적으로 마치 이수정이 엔젠더를 주장한 것처럼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예요. 당신 굉장히 지능적으로 악랄한 사람이야. 당신 까놓고 말해. 이수정이 양성평등 얘기하면서 여성 권익을 해서 나는 반대한다. 그럼 내가 뭐라고 안 그래? 왜 이수정이 그걸 정확히 한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국민투데이가 아마 국민일보 쪽일 거죠. 기독교계잖아요. 9월 13일 날 2005년 대구시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 초빙 양성평등 부모교육 특별 강연회. 이런 게 보통 기독교 보수 쪽이랑
틀을 같이 하거든요. 기독교 보수 쪽에서 동성혼 제도와 반대하고 젠더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양성평등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성평이라는 진성평이 지금 동성혼 제도와 반대를 하는 전국 최대 단체잖아요. 기론평 교수가 이끄는 거. 진성평이 진정한 양성평등이에요. 그게. 진평현인가 뭐 그렇게 얘기하죠. 진평현, 진성평 단체 이름 줄였을 때. 그 다음에 보세요. 이수정이 직접 얘기하잖아. 양성평등은 진보의 이슈가 아니다. 여권 신장해야 된다. 사회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양성평등을 하는 온건 합리 여권 주장자인 거예요. 여권 운동고 여권 지지자인 거예요. 이거를 젠더라는 딱지를 붙여가지고 당의 입장과 다릅니다. 당의 입장과 다르게 뭘 달라? 네 입장과 다르지. 왜냐? 너는 젠더 낙인을 휘두르는 저 사람 젠더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식의 느낌을 암시하면서 하는 남성 올주의 폭도 두목이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이대남 긁어 모아보려고. 예이. 이준석 정말 무식한 얘기한 거예요. 혹은 악랄한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이준석이 나 그런 악랄한 뜻 없었다라고 얘기해서 내가 출연시켜줄게. 그럼 내가 얘기해줄게. 그럼 너 무식했구나. 그럼 너 무식했구나. 이준석의 젠더 우는 얘기를 결국 옮기면 당의 입장과 다르다 말다 그런 건 없고요. 당은 양성평등 주장해요. 당도. 여권 얘기해요. 당의 입장과 이수정 별로 다를 거 없어요. 이준석 자신의 입장은 뭐냐면 여성의 권익을 주장하고 남성 폭력에 대한 엄벌을 주장하면 무조건 적이며 저는 그것이 무조건 당의 입장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예요. 딱 남성 올조의 개또라이 폭도 두목이 할 소리지. 성재기 씨도 이런 얘기는 안 했어. 성재기 씨는 무슨 돌아가신 그 남성연대 성재기 씨는 지금의 여권 신장 운동이 실사구시적으로 따져봤을 때 여권 신장을 넘어서서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돼버렸다. 이거 조금 완화시켜야 된다. 이게 성재기 씨 주장이에요. 지금 이준석의 행위는요. 2018년 박선영 서울교육감 후보에게 동성애 지지 페미라고 프레임을 씌웠던 우파파리 정치 깡패들과 똑같은 행태입니다. 그때 박선영 후보를 어떻게 프레임을 씌웠냐. 박선영 씨는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본 법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법 여성학입니다. 그 책 썼어요. 근데 그 책 언제 나왔냐. 2003년이야. 그럼 2003년에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알려진 페미는 여권 신장이에요. 그냥 양성평등 여권 신장이에요. 그때는 무슨 젠더 이데올로기가 없을 때야. 고전적 페미예요. 이걸 그 페미랑 지금 2018년의 페미를 같은 페미를 놓고 그래서 박선영인 페미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동성애 옹호. 박선영 씨가 물망초 재단을 하잖아요. 북한 인권운동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뛰는 사람 중에 하나죠. 그 물망초 재단에 물망초 출판사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탈북자 중에 북한에서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탈북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들어온 다음에 동성애를 하다가 만나는 파트너마다 전부 성적으로 착취당하고 학대받은 그런 남성 탈북자의 이야기예요. 가만히 읽다 보면 저는 저 책 읽어봤어요. 야, 동성애 함부로 하다가는 이건 뭐 정말 개생 양아치 같은 놈들한테 성착취당하고 돈 뺏기게 생겼네. 야, 그거 함부로 할 거 아니네. 이 생각이 들어. 그런데 그걸 동성애 옹호 작품이라 그래가지고 결국 박선영은 동성애 옹호 페미 그래가지고 남성 성기를 이렇게 오랄로 하는 그런 웹포스터 만들어가지고 박선영 동성 페미라 그러고서 뿌린 교육감 선거 때
2018년에. 그러니까 순진한 사람들, 특히 기독교 보수 블락에서 동성원 반대하고 순진한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속아요. 지금 이준석이 하는 거는 2018년이 2021년으로 바뀌었고 박선영 대신에 이수정, 윤석열이 된 거예요. 아주 악랄한 짓이에요, 저거는. 2018년에 저 짓을 저지른 우파파리 정치 깡패들은 학력도 낮고 사회적 지위도 별로 없던 사람이에요. 이준석 이자는 서울과학고의 하버드 대학을 학부를 나왔다 그러고 사회적 지위가 국힘의 당대표라는 자가 이 짓을 하니까 국힘은 지금 이준석이 끌어내리세요. 저건 우파파리 정치 깡패랑 똑같은 짓이에요. 국힘 지금 저건 우파파리 정치 깡패라고. 또라이 남성 우월주의 폭도 두목이에요, 저거. 행태가. 이수정 씨가 하지 않은 말을 이수정 씨가 취하지 않은 입장을 취했다고 거짓말로 해놓고서 그걸 공격하는, 그래서 이대남 표 긁어 모으겠다고. 이게 논리학에선 제일 악랄한 오류죠. 허수아비 논법. 상대의 실체가 아닌 모습을 그려놓고 상대가 주장하지 않은 말을 했다라고 주장해놓고 그걸 공격하는 거. 아주 악랄한 논리학적 오류죠. 이준석 씨 아니면 말해요. 와서 같이 얘기합시다. 당신이 얼마나 천박한 우파파리 정치 깡패 내지는 또라이 남성 우월주의 폭도 두목인지 내가 옆에 앉혀놓고 증명해 드릴게. 특별 과외를 해드릴게. 인생 반성하고 사세요, 젊은 사람이. 젊지도 않지. 진짜 2030 입장에서는 이미 신내나는 아재로 넘어가는 군번이지. 30대 후반이니까. 신내는 아재인데 뭐하러 또 청년이라고 그렇게 패팔고 다녀? 기아도 이제 신내나는 아재요. 자, 이준석, 이 양반아, 귀 후비고 잘 들어.